네, 안녕하세요.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오디오북 치매를 부탁해 진행자 김수희입니다.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오디오북은 책을 읽기 어렵거나 집안일이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손쉽게 치매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 치매센터에서 제작했습니다. 치매로 진단을 받게 되면 당사자나 가족 이 모두가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라고 화가 날 것 같기도 합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제2의 환자라고 할 만큼 가족분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은데요. 치매 환자와 함께 살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치매 증상들로 힘든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어려움과 힘든 순간을 보다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자, 우리 이지혜 교수님과 함께 치매 환자 돌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과학대학교 간호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지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을 알아보기 전에 치매 환자분들께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하거든요. 어떨까요? 네. 치매의 증상은 크게 인지기능 증상과 정신행동 증상이 있습니다. 앞선 시간에서 인지기능에 대해서 배우셨을 텐데요. 네. 인지기능이란 어떠한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음, 사건을 기억하고 기억했던 것을 다시 회상하기도 하고 지금처럼 말하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언어 능력도 포함이 되고요. 네. 길을 찾아가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의 시 공간 구성 능력, 계획과 목적에 맞게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는 실행 기능이 있습니다. 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실천하는 모든 기능을 이야기하는데요. 음, 치매가 진행이 되면서 이런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네. 치매의 여러 원인에 따라 초기 증상이나 증상이 진행하는 과정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아, 그렇군요. 이 환자분들마다 증상이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난다면 돌보는 분들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치매 초기에는 약간의 도움만 드리면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을 해 음, 나가실 수 있지만 네. 치매가 점점 진행될수록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고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힘들어지게 되죠. 아, 그렇군요. 이 인지 기능 증상 외에도 정신 행동 증상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증상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신행동 증상은 돌보는 가족분들 또 돌봄자가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네. 증상인데요. 치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정서, 지각, 행동 등의 문제를 말합니다. 흔히 음,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지는 자극적인 치매 환자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요. 네.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감정이 조절되지 않아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맞아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물에 대한 지각이나 오인, 돌봄자가 보기엔 부적절한 여러 행동들을 말합니다. 음. 망상, 의심, 환각, 우울증, 조증, 불안, 배회, 공격 행동, 반복 행동, 어. 무감동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 속상하다가도 막 화가 나다가도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올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많은 가족이 치매 환자가 증상이 나타날 때 네. 당혹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아까 치매 환자마다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네, 여러 말씀드렸잖아요. 가지가 예, 있다고. 네. 정신행동 증상도 마찬가지예요. 음. 치매 환자의 90%에서 하나 이상의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초기부터 말기까지 네. 다양한 시기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음. 초기에는 우울이나 불안 등의 기분 증상이 흔하게 나타나고 음. 중기가 되면서 망상이나 환청, 배회, 공격적 행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치매 증상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들도 아주 다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요거는 꼭 알아야 한다라는 뭐 대처 방법들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네. 그런데 우선 치매 환자를 돌보는 방법을 알기 전에 네. 치매 환자도 나이가 든 어르신이라는 것과 나를 음. 지금까지 소중하게 보살펴준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 네.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물론 알고는 있지만 막상 돌보다 보면
있게 되는데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 환자도 나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치매 환자를 돌볼 때 돌보는 사람인 나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치매 음, 환자 그 어르신을 중심으로 돌봐야 합니다. 네네. 내가 편하기 위해서 하루 일과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아온 치매 환자의 생활을 중심으로 일과를 구성하고 오. 돌봄을 제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7-80년 동안 본인이 살아온 과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과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네. 수인님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음. 갑자기 시작하게 되셨다고 하면 네네. 새로운 장소에 가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평생 안 해보던 일을 하게 된다면 잘 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답은 노인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라라고 하면 배우고 적응도 해야 되면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 치매 환자가 아닌 우리도 새로운 환경에 놓여지거나 새로운 일이 주어지면 음,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맞아요. 인지 기능이 떨어진 치매 환자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음. 갑자기 낯선 사람이 집에 찾아와서 뭔가를 해준다고 하고 몇십 년을 아. 살던 집을 벗어나 낯선 자녀의 집으로 가게 되고 네. 갑자기 자녀들이 공부하라면서 색칠하기나 인지도구 같은 맞아. 것들을 가져다 준다고 하면 많이 네.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네. 그러니 어르신이 적응하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어르신의 생활에 맞게 일과를 구성해서 식사, 세면, 목욕, 인지훈련 등의 도움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다 맞는 말이라서 막 전곡을 찌르시는 것 같아요. 일과를 구성하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규칙적인 생활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돌보는 사람이 편한 게 아닌 이 치매 어르신이 편안한 환경과 어르신 중심의 돌봄 제공들 생각지도 못한 그 답변이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유사한데요. 음. 치매 환자도 본인만의 역사와 경험이 있는 하나의 인격체이시잖아요. 네. 그들의 삶의 역사를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네. 흔히 치매를 아기가 된다고 하거든요. 네. 물론 갓난아이의 상태처럼 일상생활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치매 환자를 갓난아기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음. 치매 환자도 충분히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드려야 되고 네. 프라이버시도 지켜 드려야 합니다. 그렇군요. 치매 환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할 때 또 주의해야 될 방법들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마음을 주고받는 것인데요. 음. 대화 내용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말뿐만 아니라 시선, 표정, 행동도 중요해요. 네. 시선을 맞추고 부드럽게 미소도 보여주시고 잘 듣고 있다는 표현도 해 음. 주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환경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너무 시끄럽거나 부산스러운 분위기보다는 편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아무래도 좋겠죠. 네, 맞습니다. 음. 차분한 환경이 치매 환자와 대화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또 나이가 들면 청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귀가 잘 들리시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잘 음. 안 들리신다고 하면 보청기를 사용하거나 글자를 써서 네. 소통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통하는 모든 과정에서 치매 환자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잘 배려해 주셔야 합니다. 네. 만약에 대화를 할 때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반응이 없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응이 없는 듯 보여도 듣고 네.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해당 물건을 직접 보여주면서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또는 내가 말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거나 어려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어. 그러니까 쉽게 대답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질문하거나 선택지를 제시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네. 예를 들자면 옷을 입으세요라고 하기보다는 네. 검정 옷과 빨간 옷을 보여주시면서 검정 음. 옷을 입으실까요? 빨간 옷을 입으실까요?라고 네. 선택지를 주시게 되면 정확하게 소통하실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이 또 있었군요. 그리고 좀 말 빠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말을 빠르게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혹시 잘 못 들으신다고 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를 드리는 건 좀 어떨까요?
실제로 청력이 저하된 노인분들은 크고 높은 목소리보다는 네. 낮고 정확한 목소리를 더 잘 들으세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보면 네. 어르신들이 여자 직원보다는 남자 직원의 말을 더 잘 아. 들으시더라고요. 낮은 톤이니까 네. 그렇군요. 만약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저도 이런 경우를 본 적이 많은데 이 친근감의 표현으로 약간 반말을 좀 섞어서 사용하거나 아예 그냥 반말로 좀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렇게 어르신들과 친하게 지내기 위한 이 약간 반말 어떨까요? 가족 관계 안에서는 대부분 반말을 사용하게 되실 텐데요. 네. 이때 반말을 사용하시더라도 절대 상대를 무시하거나 화를 음. 내는 말투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네, 됩니다. 그리고 돌봄을 제공하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되도록 반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네, 네. 치매 환자를 인격체로서 존중하시는 것이라 네.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치매 환자들과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뭔가 복잡한 듯 하면서도 좀 이렇다 할 규칙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처럼 하되 세심한 부분들을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 처음에 치매 진행 과정에 따라서 증상이 또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경증 치매나 중증 치매 환자를 돌볼 때도 다른지 궁금해요. 네, 일상생활을 도와드릴 때 약간의 다름이 있을 수 네. 있습니다. 경증 치매 환자인 경우에는 약간의 도움만 드리면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해 네. 주셔야 합니다. 네. 만약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옆에서 도와주시고 네. 간결하고 쉽게 말하면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네. 더불어 경증 치매 환자분들은 본인이 실수하거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간혹 모든 것을 안 하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더 응원해 주셔야 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돌봐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실수하고 못하는 부분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마음이 좀 짠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중증 치매 환자분들의 일상을 도와드릴 때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아무래도 치매가 진행될수록 일상생활에서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네. 잘못하는 부분이 많아지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나 감각은 최대한 활용하시는 음. 것이 좋습니다. 네네. 음식을 직접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수저를 놓고 식사 준비를 간단하게 하는 것은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네. 세탁기를 돌리거나 세탁물을 개는 것 같은 것들은 어렵지만 네. 수건을 간단하게 접거나 양말을 정리하는 것은 약간의 도움만 드리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이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 정비와 같은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다양한 질환으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교수님의 이 말씀들 오늘 너무나도 살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치매 환자 돌봄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보고 계신 가족분들이시라면 더욱더 마음에 많이 와닿으실 텐데요. 오늘 이런 말씀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오디오북 치매를 부탁해 3편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책을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수고하셨고요. 다음 편에서도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과 같이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